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116페이지로 갈게요. 가시게 되면은 116 들어갑니다. 기출문제집은 좀 다 보는 것 좀 가겠습니다. 일단 19번은 기출이죠, 그죠? 일단 틀린 거는 4번이 틀렸죠. 자, 하위 계층이 사용한 주택 수송 개량을 통해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상향여가가 되겠죠. 상환이 되고요. 특히 뭐 다른 것들에 좀 주의하실 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5번에다가 좀 체크해 보세요. 아까 굉장히 그냥요. 이건 긍정적이에요. 여가 과정은 긍정적으로 작동됐죠. 주거의 질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20번에 1번이 틀렸는데, 자, 상향여가는 개량 비용이 개량 이후에 가치 상승보다 큽니까? 가치 상승이 더 큽니까? 개량 비용보다는 가치 상승이 크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21번은 좀 별표 치시면 21번 다 볼게요. 일단 답부터 확인하고, 답은 쉽죠? 1번,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하향여가가 되죠. 근데 다른 지문이 중요합니다. 2번, 도시 전체만 생겨요. 근린 지역에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주거 분리는 용도 계층이에요. 소득 계층이에요. 소득 계층은 아니고 친입과 천의가 있었죠. 주거지 변하고 공가라는 게 있나요? 공가가 돼야 돼요. 집이 좀 비어 있는 것이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것도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옳은 거니까 직주 분리예요, 주거 분리예요. 직주 분리는 뭐였죠? 자, 이건 뭐냐면 도심에 직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가가 높습니까? 높으니까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가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주 분리예요, 주거 분리예요. 주거. 고소득층 주거, 저소득층이 나눠지는 게 직주가 아니라 주거 분리다. 2번이 정답이죠. 주택 소비자가 정의회복과는 편익을 추구하고 부회복과는 피하겠죠. 저소득층이 주거지역의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상승이 보수용보다 작다면 당연히 하향여가가 되겠죠.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자, 주거의 질적 수준 변화 및 가구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다른 소득 계층의 주택으로 전환 현상을 자, 어떻습니까? 이걸 주거 분리라고 그래요? 여가 현상이라고 그래요. 여가 현상. 주거 분리는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5번 별표. 아까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고에 있는데 저가 들어갔죠? 그럼 하향여가가 되겠죠. 그래서 고가 점차 저로 바뀌겠죠. 넘겨보세요. 2번이 정답이고, 자, 일단 기출부터 풉니다. 24번입니다.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은 맞죠? 2번은 고가 저가 인접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계지역의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돼요? 할증이 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저소득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때 정의복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고 하고요. 자, 고와 저가 인접한 지역에 친입과 천의 현상이 발생하죠.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23번은 한 20년 전에 나오고 끊겼거든요. 근데 해드릴 건데 될 때 갑니다. 자, 지금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신축에 그냥요 제한을 했어요. 그럼 일정 수준 이하가 저가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저가주택은 지어라, 짓지 말아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일단 주택의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면은 무슨 여가가 발생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큰 경우는 언제나 언제나 나타난다는 게 들었겠죠? 그죠? 이게 보세요. 반드시 상향여가 발생합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지. 반드시 언제나라는 얘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주택의 신축이 제한되면 고가가 그냥입니까? 하향여가 해옵니까? 그죠? 하향여가 하는데 고가가 공급은 신규 건설에 의해서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이제 가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옛날에 나왔던 건데 들어보세요. 정답.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에 신축을 해라, 신축을 금지한다. 금지하게 되면 저가주택은 신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가주택은 그냥입니까? 저소득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들이잖아요. 그럼 불량주택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수요만 늘어나니까
가격이 상승했죠. 그래서 장기로 가서는 이제 저가주택량이 늘어나요. 공급이. 그럼 저가주택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신축입니까? 기존주택이 내려옵니까? 내려와요. 저가주택이 신축 금지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하향여가가 발생합니다. 무슨 여가가? 두 채만큼 내려오니까 저가주택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겠죠. 그러면 자, 지금 10채에서 그냥입니까? 지금 두 채가 내려갔습니까? 그럼 8채밖에 안 되죠. 그럼 단기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기는 그냥입니까? 가격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고가주택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장기에 가서는 그냥요, 착공량을 증가시켜요.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죠. 그럼 장기에 가서는 신주택에 대한 주택의 착공량을 늘린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건 유량입니까? 유량이죠. 신규니까. 아까 기존 주택 내려간 건 무슨 양이죠? 저량이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럼 고가 주택 공급을 하는 신규죠. 새로 만들죠. 무슨 공급? 유량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 저소득층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죠. 정부가.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가 초래되죠. 그러면은 무슨 여가 한다 그랬죠? 하향여가입니다. 그러면 그냥요 위에가 내려가요. 그러면 기존 주택이죠. 유량이 아니라 저량 공급이 촉진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3번만 이제 나왔죠. 자,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럼 그냥 해야 돼요. 두 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옛날랑 똑같이 생산비가 들어간다면 딱 두 채만 만들죠. 그럼 가격도 원래로 가는 거죠. 근데 생산비가 증가하면 두 채 만들어요. 한 채만 신축해요. 그럼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가격이 일정합니까? 그럼 딱 두 채만 만들죠. 대답해봐요. 그럼 고가주택 공급량은 원래 수준과 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희소식은 끊겼어. 요즘 잘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끊겼으니까 그냥 희소식이니까 이걸 가지고 가세요. 정답 몇 번? 4번. 3번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효율적 시장으로 갑니다. 넘겨보세요.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요약집 가시면은 효율적 시장. 뭐 앞에 나와 있는 문제도 있긴 한데 효율적 시장을 냈기 때문에 이따 앞쪽을 다시 와서 제가 해드리겠고요. 일단 효율적 시장으로 갑니다. 요약집으로 가볼게요. 가시면은 페이지 69페이지 가시면 박스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효율적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보가 즉시 지체 없이 시장같이 발현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죠. 자,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할당률 쪽이 좀 어렵지. 이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장이니까 효율적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나왔어요. 자, 부동산도 정보가 그냥이다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전철역이 3년 후에 들어선다. 그 3년 후에 가치가 올라요? 지금 즉시 올라요? 그럼 미래 시점에서 바뀌어요? 현재 시점에서 바뀌어요? 현재 시점 바뀌죠. 그럼 정보가 그냥이다 민감하다. 그럼 즉시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그냥요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그럼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가 지금 박스 보고 계셔요? 그러면 과거까지만 반영되는 건 무슨 성이죠? 약성. 과거의 데이터가 기술적이죠? 이쪽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강성은 강성이 준하니까 거의 대부분 시장은 중강성이죠. 현재 정보까지. 과거와 현재 기본이죠. 그게 기본 쪽이고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내부 정보 같은 경우는 잘 안 나타나죠. 완전 경쟁과 가장 부합한 시장이다. 그럼 오른쪽 보시면은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정상이윤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수익이고 초과이윤은 더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정상 이상의 이윤을 초과이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실 텐데 자 이렇게 제가 원을 그리면 이 안에서는
정상 이윤만 얻고요. 이걸 넘어서는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 봐요. 자, 그럼 갑니다. 약속요율 쪽 시장 박스 보시면 약속은 어디까지 반영됐어요? 과거죠. 과거. 그럼 약성은 과거의 정보로 반영돼서 기술적 분석을 하죠.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과거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무슨 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정상 이윤. 근데 얘가 초과를 얻는다는 거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입니까? 초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까?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진다면. 근데 대부분 시장은 제가 중강성이라고 그랬죠? 중강성입니다. 그럼 과거에요, 현재까지. 그게 기본이죠, 그죠? 기본이 기술을 포함하죠. 그럼 이 안에서는 정상이윤 없고 초과를 누릴 수 없죠. 근데 어디가 막 개발될지 위에 분들이 미래 정보를 캘 수 있죠. 그럼 초과를 누릴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그럼 어떤 분석도 필요 없고 초과를 누릴 수가 없는 시장이죠. 그럼 거기다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가야 되는데, 자, 현재의 정보 넣어보세요. 현재의 정보가 기본적이었죠. 그럼 기본적으로 자 갑니다. 정상 이윤만 얻는 것은 중강성인데, 자 약성은 그냥요 초과를 누릴 수 있어요. 있죠. 현재 정보를 얻는다면 이게 제일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직 안 나왔죠, 그죠? 그럼 우리가 현재 정보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어느 시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약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대부분 시장은 뭐다? 중강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꿀팁을 드리면, 자,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 다 정상 이윤을 얻어요. 무슨 이유는? 그럼 정상 이윤은 다 안 얻는다, 얻는다. 얻지 못한다는 거는 무조건 틀립니다. 그럼 초과이윤에서 갈리죠. 그럼 꿀팁을 드리면 강성은 초과이윤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초과이윤 나오면 땡입니다. 그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강성은 무슨 이윤 나오면 안 돼요. 초과이윤 나오면 안 되죠. 그런가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초과이윤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럼 약성은 언제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캔다면 미래의 정보를 캔다면 무수이윤도 가능하다. 초과이윤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얘는 어느 정보만 미래 딱 하나예요. 언니. 그런가요? 그러면 초과를 누릴 수 있죠. 그러면 현재로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따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나 부동산 그냥입니까? 다 거의 대부분 중강성입니까? 중강성까지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어떤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알면 나중에 가르쳐줘요. 모르죠. 그게 대부분 시장이라는 거죠. 어디가 막 개발될지 알아야지 몰라요. 모르죠. 그 대부분 시장이 중강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갖고는 정상이윤밖에 못 넣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소수의 투자자만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대부분 시장이라는 거죠. 강성은 현실이야, 이론상이야.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한 시장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다 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할당을 빼고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쪽에 제가 안 푼 게 있거든요. 자, 우리가 108페이지입니다. 가시면 2번 문제 있나요? 자, 이건 기출이니까 좀 다 볼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시장에 공표된 것이 과거와 현재예요. 그렇지 않은 게 미래까지 어떠한 정보 이미 가치에 다 반영된 시장은 강성이죠. 1번이 강성이죠. 안 풀어오셨어요? 강성이죠. 중강성이 아니라. 자, 정보가 대칭되어 있어요? 비대칭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격 형성이 왜곡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3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이게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사 문제를 뺏긴 거예요. 아까 비가더라는 거 아시나요? 근데 비가더를 이렇게 된 거예요.
기술로 개발로 공급이 증가했죠. 자,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양은 안 냈어요. 양은 냈다 안 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안 냈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근데 탄력성에 따라 틀려지죠. 비가더 아세요? 그럼 수요가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은 더 하락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비탄력 쪽은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작습니까? 병용한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때 당시 3월 달에 나왔던 지문을 뺏긴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신 있는 게 유력한 게 3월 달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무조건 공인중개사에 떠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에요. 자, 보세요.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비타민을 먹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키가 커지죠. 그럼 양의 폭이 커요? 가격 폭이 커요? 가격 폭이 크죠. 가격 하락 폭이 커진다는 거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우리는 가격만 나올까? 양도 나올까? 양도 나와요. 양까지 나왔던 게 문제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양을 안 내느냐의 분석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보세요. 3월 달에는 감정평가 시험에 양도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양을 안 내냐면 공인중개사는 양이 나왔다 아직 안 나왔다? 안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가격만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분석도 지금 해줍니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꼭 체크를 하시고 다른 것들을 읽어보시고 넘겨볼게요. 자, 5번입니다. 5번 있어요?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아까 제가 강성에서는 무슨 이유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4번을 빨대로 쪽 빨아야지. 강성은 초안 얻을 수 없죠. 근데 다른 건 봐야지.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없다, 있다,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전하죠. 시장이 분화되어 있어요. 부분시장으로 시장이 불균형이 초래되고 부동산은 공적 제한이 많죠. 부동산기를 왜곡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9번을 이따가 풀어드릴 거고 할당률 쪽이니까 넘겨볼게요. 13번입니다. 13번에도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기출. 기출이면 기출을 적어놔야지 자기가 낸 것 같잖아요. 그냥. 몇 번이 정답이에요? 대부분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중강성입니다. 그럼 초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셔야죠. 그죠? 예, 중요합니다. 그런가요? 다른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이제 119페이지로 가보세요. 이제 쉬워졌어요. 쓰러져요 이제. 자 1번에 가시면 옳지 않은 거. 자 보세요. 나해봐요. 다 아까 무슨 이유는 얻죠? 정상이유는 얻죠. 그러면 지문에 정상이유는 얻을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자 갔더니 4번 있어요? 1번에 4번? 정상이유를 획득할 수가 없어요? 뭘 하는지 몰라요? 아니 어느 시장도 무슨 이유는 다 얻어. 그럼 정상이유는 얻을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안 읽어도 그것만 봤어도 같이 가. 그럼 고치려면 초과연으로 바꾸시는 게 좋지. 그러나 우리는 틀렸다는 걸 미리 알았지. 이런 지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정사유로 얻을 수 없다면 다 날리셔야 돼요. 그럼 강성은 모든 정보가 지금 119페이지에 1번에 4번 하고 있어요. 다 반영됐기 때문에 무슨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 완전 경쟁과 부합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2번도 똑같다. 5번 가보자. 강성은 초과 획득이 가능해? 안 되죠. 그죠? 똑같네. 됐어요? 넘겼어요. 3번 문제는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또 기출을 뺐네. 그죠? 미치겠네. 찾았습니까? 또 이걸 또 분석해보면 또 그래요. 이 저자가 또 기출을 다 집어넣으면 이게 기출 문제집이에요. 그렇게 할까봐 빼놓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3번 있어요? 자, 1번이 정답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에다 오는 것은 부동산의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반영했죠.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내가 강성인 초과연 나오면 돼? 초과연 얻을 수가 없죠.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나라마다 비슷해요? 달라요? 효율성도 틀리죠.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 분석을 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경우 약성은 기술적 통해서 초과를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를 분석할 때 초과를 획득하기가 어렵겠죠. 그런가요? 자, 4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약성은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정보로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을 수가 없죠. 그죠? 정상 이윤이에요.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에요. 이건 초과이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문은 똑같으니까 안 가고 5번도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기출을 돌려냈는데 어느 주택시장에 지역의 주택 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졌죠. 그자마자 바로 시장이 급격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효율적 시장입니까?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6번을 가시면은 시장이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가의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는 정보이든 시장 가치 반영되어 있다는 자체는 투자자도 정상 이상의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시장이에요? 강성이죠. 어느 경우도. 그런가요? 그 다음에 7번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건데, 자, 봐봐. 2번인데, 오늘 아침 뉴스에 특정 지역의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결과 다른 투자자 이상의 초과 혜택 가능하다는 건 이건 중강성이야, 약성이야? 약성이에요. 약성은 어느 정보로만 가지고 현재 정보로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밖에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넘겨볼게요. 8번. 8번은 아까 문제랑 똑같네요. 기억 안 나세요? 앞에 문제랑 중복됐죠?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9번. 9번 할당이니까 이제 할당을 하면 됩니다. 자, 유학집 갑니다. 이제 할당으로 갈게요. 할당이 좀 더 어려워요. 자, 가볼게요. 페이지 69페이지로 갑니다. 할당입니다. 그냥 효율적이에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69페이지.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거보다 어렵다는 거죠. 자, 들어갑니다. 할당 효율적은 오늘 그냥 완전히 그 정보 가치 구하는 것까지 한번 내겠습니다. 할당 효율적이십니다. 할당 효율적. 할당은 나눈다는 거고 효율적 시장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할게요. 어느 시장도 그냥입니까? 정상이윤은 다 얻습니까? 얘도 얻어야 돼요. 정상이윤은 얻어요. 정상이윤은 없고 무슨 이윤이 없다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없다는 거예요. 정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초과이윤을 발생할 수 없죠. 그러면 부동산 수익률과 다른 수익률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안 한다? 투기도 발생하지 않죠. 근데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이론적이죠. 지금 그냥요 투기가 발생해요. 현실은 다 발생하는데 이건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투기 발생시키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우리가 세 번째 개발업자가 만약에 초과이윤을 누렸긴 했는데 이 초과이윤이 만약에 낸 정보 비용하고 같아요. 그럼 100원 내고 100원 벌었어요. 그러면 초과이윤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할당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넘기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9분에 넘기시면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 보이세요? 그 박스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갈 텐데 들어보죠. 자, 완전 경쟁과 무슨 시장을 제가 분류했어요? 불완전 시장을 분류를 했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면서 할당이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용어 정리로 이 칠판 주개가 원래 1,000원이었어요. 원래 얼마? 근데 500원 싸게 가르쳐 준다면 500원이 정보의 가치가 되겠죠? 그럼 정보 가치가 있고요. 정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정보 가치를 500원 얻었다면 그냥요 정보 비용을 지불해요. 지불하죠. 그럼 그 차이가 초과이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보 비용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내가 500원의 정보 가치가 있는데 100원만 줬어요. 그냥입니까? 400원을 먹었습니까? 남들보다 더 먹었죠.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했으니까 할당이다, 할당이지 못하다. 못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초과이윤이 생겼으니까 할당이다, 할당이지 못하다. 못하죠. 그죠?
근데 정보시장이 완전 경쟁이라는 자체는 다 공개됐다는 거죠. 그럼 이 기념입니까? 정보 비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다가 갔을 때까지 멈춰져요. 그럼 500원에서 500원 빼면 제로죠. 그러면 고로 누가 같다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랑 같다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장이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으로 갈려요? 완전 경쟁과 불완전으로 갈리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입니까?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그럼 정보 비용이 빵원이죠. 그럼 정보 가치도 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이요 항상 할당이에요. 항상 할당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불완전은 두 가지가 다 될 수도 있어요. 불완전.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할당이 될 수도 있죠. 정보 가치가 같다면이 나오면 거의 할당으로 만들어줘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요. 할당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500원으로 정보 가치인데 100원의 정보 비용을 얻었다면 400원의 초과이는 얻었죠. 그럼 초과인이 발생한 건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투기도 발생하고 값싸게 얻었다면 할당이지 못하죠. 그죠? 할당이지 못하는 거죠. 그럼 고로 결론적으로는 어떻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불완전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 시장이 다 있습니까?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얘네들이 보세요. 자, 큰 개념이 할당률 쪽이 더 커요. 할당이 넓은 개념입니다. 자, 그 안에 완전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없죠. 자, 그럼 완전 경쟁은 그냥입니까? 항상 할당입니까? 항상 할당이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 있습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불완전이 껴 있거든요. 그럼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가 정답이 돼요. 맞나요? 그럼 불완전이 그냥요 할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할당은 완전 경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물어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풀어볼게요. 여기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풀어볼게요. 넘버링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봤을 때, 자, 얘를 1번, 2번, 3번으로 쳐볼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첫 번째 1번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안 하죠? 대답해봐요. 근데 여기는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건 그냥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할당이 아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죠. 불완전과 상관이 되고요. 초과이윤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초과이윤은 여기는 생겨요? 초과이윤이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여기만 생기죠? 그러면 초과이윤 투기가 발생한 것은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게 가장 염려에 있다가 문제 풀 때 편법이 좀 가르쳐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정보 비용 수반이라는 게 나와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이게 불완전이냐, 불완전 때문이냐, 아니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로 간다면, 자 보세요. 여기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여기는요. 그럼 할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할당이어도 정보 비용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 때문이에요? 불완전 때문에 찍으셔야 되죠.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런가요? 근데 초과이윤은 자, 우리가 투기한다는 것은 초과이윤이 나와서 그렇죠? 그럼 이거는 불완전 때문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불완전을 찍으시면 안 되죠. 불완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요건 이해 가셨습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건 그 시장이 불완전이지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죠? 왜요? 할당이어도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가요? 자, 그럼 보세요. 천천히 갑니다.
여기는 투기가 발생하지도 않죠. 초과인이 제로니까. 여기도 초과인이 투기 발생하지 않죠. 여기는 그냥입니까? 초과인이 발생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불완전 때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불완전이라도 그냥요 할당일 수가 있어요. 초과인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매로 가는데 읽다가 갈 때 글씨로 보세요. 정보 비용은 그냥요 비읍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완전 찍으셔야 돼요? 불완전을 가셔야 되고, 여긴 비읍자가 안 들어갔죠? 그럼 불완전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게 찍은 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안 풀어드린 거부터 올게요. 넘겨보세요. 아까 앞쪽에서 안 푼 게 있거든요. 있어서 아까 안 푼 게 잠시 오시면 그 기출문제 111페이지 9번입니다. 9번 찾으셨어요? 자, 일단은 틀린 거는 몇 번으로 하셨어요? 3번이죠. 자, 할당은 그냥입니까? 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그럼 누구도 초과는 얻을 수 없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거기 여러분들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이렇게 봅니다. 하나만 잡아볼게요. 가소평가됐다는 것은 부동산이 그냥요 지금 좀 싸게 평가됐어요. 그럼 그거 얻으면 초과를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같이 가. 그럼 가소평가, 가대평가 될 수는 없는 시장이 할당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그런 가소와 가대평가 왜곡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아니죠. 그렇게 존재하지 않겠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다른 것들은 이해 가실 거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할당만 쭈르륵 풀면 되는 거예요. 교재로는 페이지 122페이지에 90, 11 있죠. 그럼 틀린 건 답만 볼게요. 9번. 할당률 쪽에서 틀린 거. 5번. 완전은 할당 시장인 반면 불완전은 할당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맞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10번에 4번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인을 획득했죠. 투기 발생했죠. 비읍 들어갔어요? 아니 들어갔죠. 불완전이 맞겠어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글씨로 가야 되는데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나왔고 11번은 다 볼게요. 다음 할당률 쪽에다 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모든 투자가 초과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을 패배시킨다. 자, 시장이 패배시킨다는 말은 초과를 얻는 투자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이 안 맞고 할당은 정보 획득 비용이 기행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정보 비용이 존재 안 해요? 존재해요. 존재하죠. 그죠? 자, 일로 와봐요. 할당은 그냥요 정보 비용은 존재해요. 기회 비용이 정보 비용이거든요. 획득 비용이. 그다음에 투자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면 정상인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인을 얻을 수 있고요. 자, 갑니다. 투기 초과인 들어갔죠. 비읍 안 들어갔죠. 그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봐봐요. 자 이게 다 그냥 있어요. 동일했어요. 그러면 동일한 경우는 거의 할당을 맞춰주겠죠. 그럼 동일한 경우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차 안에서 땡기는 거 아시죠? 근데 차 안에 땡기는 건데 일단 오리지널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12번은 오리지널 풀고 13, 14는 차 안에서 땡기는 거 땡기겠습니다. 자 그럼 12번은 자 항상 불확실해서 확실을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죠. 아니 야매도 있지만 이론을 가자고. 그러니까 12번은 내가 밑에 해설대로 갈 텐데 13, 14는 야매로 갈 거라고. 알겠죠? 그죠? 갑니다. 자, 정보의 가치라는 이론도 가져가셔야 돼요. 정보는 그냥입니까? 정보의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그럼 이 저자의 식을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3번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확실해서 뭘 뺀다? 불확실을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확실성하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을 빼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내가 토지를 매입하는 가격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매도하려는 가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갑니다. 지금 일단은 야매는 나중이에요. 먼저 이론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12번은 1년 후에 신용서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정보의 현재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몇 퍼센트? 40%죠. 보고 있어요? 그럼 안 들었으면요? 60%죠. 자, 그러면서 자, 들었으면 8억 8천이죠. 8억 8천. 안 들었으면요? 6억 6천이라는 거죠. 그럼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럼 여기서 현재 가치로 땡겨버리죠. 1 플러스 R.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저 40%에다가 0.8억 8천에다가 0.4를 곱하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세요. 오늘 이제 계산 방식도 가르쳐 드리는데, 자, 8억 8천을 여러분들 요걸 금액을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따라서 8.8억. 그럼 8.8을 가지고 0.4를 곱해 보세요. 아니, 이론도 해야 됩니다, 이거. 8.8 곱하기 0.4. 3.52가 나오나요? 이게 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6억 6천이라는 것은 몇 점 몇 억이라는 거죠? 6.6억에다가 곱하기 0.6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3.96이 나오죠? 그러면 3.52하고 3.96을 더해 보세요. 7.48이라는 거죠. 7억 4,800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갖고 와야 돼요. 할인율이 몇 퍼센트죠? 요것이 10%죠. 그러면 이거는 0.1이죠. 그럼 1.1로 나눠보세요. 6.8억이 나오나요? 6억 8천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물론 야매는 무조건 금방 푸는데 이론을 갖고 가시라는 게 이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다는 건 100%죠? 그러면 얘가 100%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8억 8천을 갖고 오시면 되는 거죠. 그럼 8.8억을 몇 점 몇으로? 1.1로 나누니까 8억이 되죠. 그러면 1.2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억 2천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냥 야매로 가. 야매로 가야죠. 맞습니까? 얘기 좀 해봐. 근데 야매로 가기 전에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일단은 이론을 알고 가라는 거죠. 정보 가치는 현재 가치가 확실해서 불확실성을 뺀다는 정보 가치를 알고 야매는 나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저자가 쓰신 거대로 가야 돼요. 야매로 가는 게 빨라요. 야매로 가는 게 빨라요. 지금부터 야매를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갈게. 차 안에서 땡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은 어디서 그걸 정보를 땡겨요? 차. 그냥 안에서 땡기죠. 땡긴다는 건 할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 작년엔 2년이 나왔었거든요. 잘 땡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라는 것은 실현에서 미실현을 뺍니다. 그 다음입니까? 안 생길 확률입니까? 대입시키죠. 자, 생기면 8억 8천인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수점으로? 8.8억으로 하라 그랬죠. 안 생기면요? 6.6이죠. 빼면요? 2.2억이죠. 자, 내 아파트가 돼야 돼요. 안 생길 확률이 몇 점 몇이죠? 곱해보세요. 2.2에다가 0.6을 곱해보세요. 1.32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니까 1년이니까 몇 점 몇으로? 1.1로 나눠보세요. 1.31을 1.1로. 1.2가 나오나요? 그럼 야매로 가야 되는 거죠. 몇 번이 정답? 3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13번도 야매가 먹혀야 돼. 먹혀야 되죠. 얘기하면 안 푼다? 먹혀야 돼요? 그럼 먼저 차이부터 갈게요. 자, 생기면 얼마죠? 아니, 그러니까 혁신도시가 개발되면 9,900
600 안 생기면 6천이죠. 그럼 9,600에서 6천을 빼보세요. 9,600에서 6천. 아니 계산이 안 되세요? 3,600이 되죠? 지금 뭐 하는지 모르세요? 3,600이죠. 그럼 3,600만 원이라는 게 나왔나요? 그럼 여기다가 안 생길 확률이 몇 퍼센트죠? 60이죠. 그럼 0.6을 곱해 보세요. 강의에 참여하세요. 3,600 곱하기 0.6. 제가 해야 됩니까? 2,100입니까? 좀 노력 좀 하세요, 좀. 야매를 가르쳐 주는데 왜 이렇게 좀 성의가 없어요? 얼마라고? 2,100인가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지금 몇 퍼센트죠? 0.2죠? 그럼 1.2로 나눠보세요. 1,800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2,100을 나누기 1.2로 나누면 자 어떻게 돼요? 2,100에서 자 지금 3,600에다가 0.6 한 건 맞죠? 그럼 2,160이 나오네. 1,160. 여기다가 몇 점 몇으로 나누셔야 돼요? 1.2 나누면 1,800이 떠지죠. 어머 4번이다. 찾았어? 아이 지금 호응 좀 해라. 근데 작년 문제는 2년이 나왔어요. 그럼 몇 승을 하셔야죠? 2승을 해야 돼요. 또 계산도 됐다 어려워. 막 6억 500이 나왔어. 자 그럼 작년 거 할게. 화이팅. 자 할게. 지금 박스 있어? 뭐부터 찾아야 될지 알아 이제? 자 세 번째 개발이 되면 A 토지의 가격은 6억 500이죠. 거기다 적어보세요. 6.05예요. 6.05. 6.05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보세요. 3.025기 되겠죠. 그죠? 좀 난이도가 있어. 그럼 빼보세요. 6.05에서 3.025는 딱 떨어져요. 반이에요, 반. 3.02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3.025기 홍 좀 해라야. 나왔어요? 여기다가 안 생길 확률을 곱해야 되죠? 그럼 안 생길 확률이 몇 퍼센트죠? 50%. 50% 했네? 그러면 곱해보세요. 강의 참여하셔야 돼. 강의 참여하셔야 돼.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야 돼. 밤새겠다, 밤새. 자, 그럼 그대로 풀면 더 힘들겠다. 1.525죠? 맞아요? 땡겨야겠죠? 대답 안 하는 사람들 뭐야? 땡겨야 되죠? 1 플러스 지금 몇 퍼센트예요? 10%죠? 그러면 이게 1.1인가죠? 근데 2년이 나왔어요. 이 자식이 말이야. 몇 년? 그러면 1.1을 두 번 곱해봐요. 1.1이 되죠. 이제 최종이야. 나눠. 1.5에서 1.2를 나눠. 1.25가 되니까 1억 2,500이 되는 거죠. 야, 호응 좀 해라. 씨. 이해하셨습니까? 마무리. 체크하셨습니까? 이거 보고 감탄을 했다는 거죠. 해커스에서 막 게시판에다가 막 어머 교수님 믿습니다. 교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밑에 해설을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금액이 그냥요 딱 안 떨어져요. 6억 500이라는 건 말도 안 돼. 6억 5천이면 5천이지 이렇게 되지. 이 자식들이 계산 방식을 한 거예요. 그죠? 왜? 내 야매를 지금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 얘네들이. 알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일로 와보세요. 자, 이건 6억 500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소수점으로 6.05 3억 자 지금 얼마예요? 3억 250이죠? 소수점으로 3.02억 빼면 3.02억이 나오죠. 맞습니까? 곱하기 0.5를 했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나오셔야 돼요. 소수점이 1.52억이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를 1년 냈죠? 몇 년 냈어요? 그러면 1.1을 두 번 곱하면 되죠. 그럼 1.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떨어져요? 1.25가 떨어지죠. 그죠? 그럼 1억 2,500만 원이라는 거죠.
나왔으면 좋겠죠. 작년 나왔는데 올해는 어려웁니다. 어려워요. 계산 문제가 11문제가량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도 연달아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문제는 안 나와줘야 돼, 나와줘야 돼.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야매를 이제 했으니까 이거 나와줘야 되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 문제를 아까 제가 했던 저 야매로 계속적으로 대입시킨 다음에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풀었죠? 네. 그러면 요약 문제집 한번 줘. 제가 끊어 갖고 와서 여기까지 풀었죠? 입지는 당연히 할 것이고 제가 정책까지 좀 갈게요. 정책까지 가셔서 토지 정책까지만 갈게요. 토지 정책. 다음 주는 계산 문제가 좀 없거든요. 올해 요번 지금 수용급에서 날라갔죠. 토지 정책이니까 교재로 가시면 179까지 풀어오세요. 179. 이거 별로 안 돼요. 179. 되셨어요? 179. 오늘 다 했잖아, 그지? 179까지. 짜증내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179. 그래서 이제 그 입집부터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 가면은 126에서 어디까지? 179까지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저를 보세요. 야매를 하기 전에 그냥이 돼요. 이론을 알아야 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뺀다는 걸 알아야 모의고사 같은 데는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매는 나중에 푸는 것이지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야매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가시면 이거 그냥이야 다시 대입해봐야 돼. 대입해서 빨리빨리 한번 풀어보시고 만약에 좀 시간이 되면 기출문제집도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럼 계속 그걸 연달아 본다면 이 문제는 바로바로 야매로 풀면 돼요. 오케이? 오늘 한번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